선행을 학생들한테는 되게 미안한 내용이고요.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꽤나 좀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입니다. 화학 반응식에 개수 맞추기를 하셔야 되는데 개수 맞추기는 여기 1단원에서도 나오고요. 4단원에 진정한 개수 맞추기가 나오거든요. 4단원이 좀 어려워요. 개수 맞추기를 할 수 있어야 다음 시간에 배우는 양적 반응을 진정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화학원 1단원의 두 번째 파트, 가장 어려운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화학 반응식을 반드시 해내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니네들이 직접 맞춰내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화학 반응식.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맞춰내세요. 첫 번째요. 도대체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우리는 개수 맞추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반응물은 왼쪽에, 화살표, 생성물은 오른쪽에. 반응물이 여러 개거나 생성물이 여러 개면 플러스로 표시해요. 화학 반응식에서 마이너스를 쓰지는 않습니다. 대학 가면 쓸 때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마이너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연결해서 써주시면 돼요.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화학식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굳이? 세 번째, 여기가 별표죠. 이게 뭐야? 개수 맞추기요. 니네들이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개수 맞추기. 도대체 개수를 어떻게 맞추는 것이냐? 어떻게 맞추는 것이냐? 반응 전에, 반응 후에 항상 언제나 같은 애가 있어요. 반응물과 생성물 전체에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것, 그걸 원자의 종류와 개수라고 합니다. 반응 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반응이 끝나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요. 이게 항상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항상 언제나 같아야 돼요. 화학 반응은 원자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원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 원자들이 서로 다시 재배열되는 걸 화학 반응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 앉아있던 애를 야 자리 바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거나 둘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걸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반응을 일으킨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 있던 애와 여기 있던 애를 서로 자리만 바꾸는 걸 화학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 화학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애들의 몸무게는 변하지 않는다예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몸무게는 변하지 않아. 니네들이 자리만 바꿨을 뿐이니까. 그게 화학의 기본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은 중딩 때 배우고 다시는 안 배우거든요. 한 번 들어보고 다시는 안 배웁니다. 그런데 양적 반응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려고 요거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개수를 맞출 때는 양쪽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만 해요. 요거 연습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상태를 표시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는 굳이 상태를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니네 시험에는 상태를 쓰지 않는 화학 반응식은 전부 다 틀려요. 상태를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S, L, G, A, Q. 상태는 이렇게 네 가지. S는 솔리드니까 그냥 고체라고 쓰시면 되고요. 액체일 때는 리퀴드라고 표시를 합니다. 얘는 가스니까 기체가 되겠죠. AQ는
물에 녹은 상태를 얘기해요. 수용액 상태를 AQ라고 정의합니다. 다시요. 수업 시간에는 상태 표시를 생략할 거예요. 하지만 니네 시험에는 상태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 상태 때문에 양적 반응 시험 문제가 완전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수업 시간에 하나는 볼 거예요. 되셨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진답니다. 됐죠? 이거의 화학 반응식을 꾸며보는 거예요. 수소기체 H2, 산소기체 O2 더하기 물은 H2. 됐나요? 자, 여기 수소 원자 몇 개? 2개. 여기 수소 원자 몇 개? 2개. 그러면 2개, 2개니까 끝. 여기 탄소 원자 몇 개? 2개. 여기는 몇 개? 모자라지. 곱하기면 그걸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걸 개수라고 합니다. 그럼 산소의 개수가 맞춰졌더니 수소의 개수가 달라진 거 맞죠? 수소는 몇 개가 됐어? 4개. 여기는 몇 개? 2개. 그러니까 곱하기 2. 그럼 개수는 결국 2대 1대 2의 비율을 보입니다. 그럼 상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얘는 G, 얘도 기체니까 G, 얘는 물이니까 L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쓰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굳이 안 할 거예요. 상태 표시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탄소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답니다. 자, 이렇게 한국말로 써 있으면 화학 반응식을 꾸며줄 수 있어야 되겠죠. 탄소는 C라고 쓰고요. 연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O2를 결합시켜요. 연소는 O2와 대응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얘를 합치면 이산화탄소가 태어나겠죠. 자, 순서대로요. 탄소 몇 개? 하나. 탄소 몇 개? 하나. 끝. 산소 몇 개? 2개. 산소 몇 개? 2개. 끝. 얘는 그냥 1대 1대 1이죠. 됐죠? 네, 개수 맞추기 되게 쉽죠. 개수 맞추기는 참 쉬우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질소기체가 있었는데 더하기 수소기체랑 만났더니 암모니아가 생성됐답니다. 됐죠? 분자식을 모르면 시험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수능에는 모의고사에는 써줘서 나옵니다. 좋은 학교는 써줘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좀 꼴은 것 같아. 이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할아버지야. 아이씨. 얘 수업하는 것보다 저기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 이런 학교가 걸리게 되면 안 써줘요. 그러면 니네들이 하나씩 찾아서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안 써준다고 씨가 왜 안 써주니 이럴 수는 없어요. 내신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하나씩 화학 반응식은 조금은 소중하게 다뤄줍니다. 질소기체는 N2, 수소기체는 H2, 암모니아 기체는 NH3. 되니 더하기 치고 짝대기. 그럼 여기에 질소 원자 몇 개? 2개. 여기 질소 원자 몇 개? 곱하기 얼마? 2. 그럼 수소 원자가 총 몇 개가 됐어? 6개. 여기 수소 원자 2개. 곱하기 얼마? 네. 그래서 개수가 완성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개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걸 한 칸만 가시면 돼요. 잘 보세요. 화학 반응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면 안 되죠.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그게 화학이에요. 그래서 화학은 완벽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 화학이어서 화학 선생들 중에 깔끔하고 완벽한 걸 되게 좋아하는 선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 요딴 거 하나 안 붙였다고 쫙 거버리는 선생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 좀 미친 애들이 많아요. 잘못 걸리면 안 돼. 무슨 뜻이냐? 화학은 깔끔하게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 N 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N2가 되는 거죠. 그지? 요게 N2 분자예요. 수소는 H 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맞죠? 화학 반응은 뭐야? 얘네들을 깨서 서로 재배열하는 거. 그런데 얘를 만들려면 NH를 세 마리를 붙여야 되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럼 만들어 볼게요. 여기 N 하나를 뜯어다가 여기에다 끼긴 거 맞죠? 그리고 여기에 H를 뜯어다가 여기다 붙인 거 맞지? 여기 H를 뜯어다가 여기다 붙인 거 맞지? 그랬더니 여기 하나는 모자란 상태죠, 그죠? 모자라면 안 돼요. 남아도 안 돼. 그럼 어떻게 H에 또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 맞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를 뜯어다가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랬더니 이쪽에 N 하나 남고 H 하나 남았지. 그래서 다른 애를 또 만드는 거야. N에 빨간 H를 붙여서. 젠장 그랬더니 또 모자라죠. 그러니 여기다가 또 H를 데리고 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붙이고 얘를 여기다 붙였더니 깔끔하게 뚝 떨어진 거 맞죠? 이게 화학 반응이에요. 깔끔하고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것. 됐니? 자, 그렇다면 박스 칠 수 있겠어요? 몇 박스? 한 박스. 몇 박스? 세 박스. 암모니아 몇 박스? 두 박스. 됐나요? 그게 개수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책에 나오는 자료가 개수의 B는 분자의 개수의 B는 몰수의 B는 이런 뜻이에요. 니네 이거 배웠지? 분자수 B는 몰수 B. 아까 여기다 써줬잖아요. 그걸 왜 외우고 있는 거냐고. 분자수 B는 몰수 B.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린 시험 문제에 뭘 찾았어? 부피비를 찾았지. 이퀄 치고 이게 부피비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뭐여야 된다고? 기체일 때만. 개수비가 부피비가 되려면 기체일 때만. 구체는 개수비가 부피비가 되지 않습니다. 액체도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양적 반응에서 함정에 빠지는 하나의 팁이에요. 이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거든요. 다시 우리 흔히 알고 있죠. 부피비를 구하면 분자수를 알 수 있고요. 몰수를 알 수 있어요. 여기 한 줄 써준 거 맞죠? 그 문제의 조건은 뭐였어? T-시 1기하 기체일 때만. 됐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개수의 B는 기체일 때만. 됐어? 그럼 해볼까요? 수소기체 2몰과 산소기체 1몰이 반응하면 물 2몰이 태어나는 거 맞죠? 됐어요? 다시요. 수소기체 2개와 산소기체 1개가 반응하면 물 분자 2개가 생성되는 거 맞지? 그게 분자수와 몰수비죠. 그럼 다시요. 수소기체 2리터와 산소기체 1리터가 반응하면 물 2리터가 만들어지지. 여기까지 됐어? 끄덕끄덕. 그래서 개작살 나는 거야. 뭐라고? 부피는 기체일 때만. 부피는 기체일 때만. 이걸 미치도록 설명하거든요. 니네가 3학년 올라가고 또 2학년이 올라와도 또 부피는 기체만. 다 틀려요. 니네 3학년 되고 또 올라오고 다 틀려. 걔네 3학년 2학년도 다 틀려. 아무리 강조해도 또 틀려. 그래서 미치도록 써주는 거예요. 부피는 기체만. 되니?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 두 줄 써준 거 있죠. 부피비는 분자수비는 몰수비는 그 다음 칸 밀도비는 분자량비 질량비 안 써줬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안 써줘. 안 되니까. 됐어요? 안 되니까.
됐니? 어렵지 않지, 그치? 한 번만 해볼까요? EX. 자, 니네들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보세요. 메테인이 있었어.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난대요. 자, 개수의 합은 얼마일까요? 화학 반응식은 내가 해주지 않아요. 두 번 다시 개수를 맞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수 맞추기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아, 메테인은 뭐야? 화학 시간에 좀 많이 접해보세요. 내신에 안 나오더라도, 안 써주더라도, 아이, 우리 화학 선생님 쟤인자 이러면서 스스로 꼭 맞춰낼 수 있도록 합니다. 보셨나요? 써볼까요? 메테인은 CH4, 연소는 O2, 이산화탄소는 CO2, 물은 H2. 얘네 둘을 더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이죠. 되셨나요? 개수를 맞출 때도 그냥 이렇게 맞추세요. 탄소는 이렇게 가면서, 수소도 이렇게 가면서, 산소는 되돌아오면서. 됐죠? 그럼 순서대로요. 탄소 먼저 몇 개, 하나, 몇 개, 하나, 끝. 수소 몇 개, 네 개. 여기 몇 개, 곱하기. 됐어요? 산소는 되돌아가면서 두 개, 두 개. 총 네 개. 곱하기. 됐죠?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분자량처럼 외우세요. 나처럼. 메테인은 122. 됐나요? 그냥 외우세요. 메테인은 122. 됐어? 이걸 하나씩 하나씩 시험 시간에 해내기 시작하면 그래서 시험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메테인은 122. 그냥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요 녀석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체크해주세요. 메테인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이름은 프로페인. 프로페인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타난답니다. 자, 개수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선생님, 프로페인은 뭔가요? 니네 학교 내신에 질문할 수 없어요. 그러니 공부를 할 때 수업 시간에 조금씩 연습은 해줍니다. 됐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이니까 써볼까? 프로페인 C3H8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C3H8 정도는 됐나요? 어렵지 않죠? 얘는 O2, CO2, H2 더하면 짝대기, 더하면 짝대기. 순서대로 하나씩이요. 탄소 몇 개? 여기 탄소 몇 개? 곱하기 얼마? 됐죠? 여기 수소 몇 개? 여기는 몇 개? 곱하기 산소 총 6개, 산소 총 합치면 됐나요? 곱하기 얼마? 됐죠? 프로페인 1534. 그냥요. 됐죠? 좀 익숙해질 만큼 화학 반응식은 써줍니다. 익숙해질 만큼. 이 개수를 맞추지 못하면 이 몰수비, 분자수비, 부피비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개수를 잘못 쓰면 이거 모두 다 잘못되는 거 맞지? 그래서 개수를 맞추는 게 양적 반응의 가장 기본이에요. 열심히 맞춰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메탄올이요. 연소시켜 볼게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난답니다. 개수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선생님 메탄올은 뭔가요? 니네 맨 첫 시간에 다 알려줬어요. 자, 메탄올 모르겠나요? C 메타니까 탄소 몇 개짜리? 그래요. 올로 끝나면 뭘 붙여야 된다고? 그러면 탄소는 결합선이 4개니까 OH를 한 군데다 잡으면 나머지 3군데다 뭐 붙여? H. CH3OH 메탄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녀석을 O2와 연결을 시키면 연소했죠. 짝대기 CO2 H2. 니네 화학식을 쓸 때도 CO2의 O자를 가급적이면 졸라 크게 쓰세요. 됐나요? 이 O자를 조그맣게 쓰면 이거 학교 선생님이 틀리게 한다. 됐나요? 요걸 조그맣게 쓰면 이거 코발트라는 애가 돼요. 됐나요? 그래서 원소기호는 무조건 졸라 큰 대문자로 쓰세요. 화학 선생 저는 진짜 끝까지 아니에요. 진짜 그냥 대충 맞추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요. 메탄올이거든요. 이걸 메탄올 이렇게 써오는 애도 있어요. 됐니? 정 이게 I인지 어인지 헷갈리면 여기까지 쓰세요. 이렇게. 됐어? 그럼 둘 다 맞추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냥요. 선생님 이거 잘못 써. 여기 삐좀 여기 메탄올이잖아.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니네 돌멩이가 I야 어이야? 어떤 게 맞아? 되게 어색하지 않니? 맞추라 그러면 잘 못 맞추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 안 해요? 당연하죠. 가서 뭐라고 선생님 이게 쓰는 게 잘못된 거 이거 하면 안 돼? 뭐가 문제야? 이런 걸 틀리게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화학을 하고 있는데 한글말을 이렇게 안 써. 됐니? 자, 메탄올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맞춰볼게요. 탄소 몇 개? 하나. 여기 몇 개? 하나. 수소 몇 개? 됐나요? 3개만 쓰면 안 돼요. 여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문제를 풀면 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총 4개니까 여긴 몇 개? 2개. 됐지? 그럼 산소는 2개, 여기 2개. 총 몇 개? 4개. 그럼 여기다가 2개. 안 되죠. 여기 하나 있죠. 전체가 4개니까 여기 하나 쓰면 여긴 3개를 써야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표시하면 돼? 네, 2분의 3이요. 되셨나요? 저렇게 써도 돼요? 아니, 화학에서는 유리수를 쓰지 않아요. 됐나요? 그래서 전체에다 2를 곱해 2, 3, 2, 4 이렇게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됐니? 이 정도 되니?
화학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꾸며주시고요. 개수는 니네들이 맞추는 거야. 상태를 반드시 비교하시고요. 개수비, 분자수비, 몰수비. 부피비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기체일 때에만 써오시는 겁니다. 그게 화학 반응식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외워주시면 그거의 비율을 찾는 게 유형 1번이에요. 화학 반응식을 꾸미세요. 개수의 비를 쓰세요. 분자의 개수비는 1대 2대 1대 2. 몰수비는 1몰, 2몰, 1몰, 2몰. 부피비는 1리터, 2리터, 1리터, 2리터. 틀린다 그랬습니다. 물이니까. 됐어요? 그럼 얘는 부피를 쓰지 않아요. 부피는 못 써. 몰수는 써. 분자의 개수는 써. 됐니? 그럼 잘 봐. 반응 전에 몰수의 총합은 얼마니? 3이죠. 반응 후에 몰수의 총합은 얼마야? 3이지. 그럼 반응 전에 부피의 총합은 얼마니? 3이죠. 반응 후에 부피의 총합은 얼마야? 1이요. 됐어요? 왜? 얘가 L이니까.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걸 낚여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걸 내면 진짜 어려운 시험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왜? 와 졸라 쉽네 풀었는데 답은 틀리는 거지. 왜? 이런 게 꼼꼼하게 오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탄소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맞지? 1몰이면 1몰 생기는 거 맞죠? 한 개면 한 개랑 반응해서 한 개 생기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럼 1리터면 2리터면 1리터가 생기니? 1리터? 아니요. 이 탄소가 고체예요. 됐나요? 그래서 몰수비를 전체 물어보면 2몰이에요. 얘는 1몰이에요. 부피비를 물어보면 얘는 X니까 1몰이에요. 1리터요. 됐나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양적 반응 문제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반응식 꾸며야 되죠. 개수 맞춰야 되죠. 상태를 전부 다 점검해야 되죠. 몰수와 분자수를 물어보면 부피비를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되게 많고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걸 하나씩 해나가는 게 화학원이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화학 반응식을 이용한 양적 반응 푸는 문제도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걸 두 덩어리로 나눠 드릴 겁니다. 그 두 덩어리를 연습해 주실 건데 그 두 덩어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서는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베이스를 쌓아놓고 있어야 나중에 수능 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학교 시험에서는 요 문제를 5개를 내요. 됐나요? 수능에는 몇 문제 나오는 애들? 딱 한 문제 나오는 애들. 화학원 수능 문제에 딱 한 문제 나옵니다. 20개 중에.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2년, 3년을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도 못 풀어서 고3 애들한테 버리라 그래요. 그 문제는. 됐나요? 버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문제 5개가 니네 내신에 실려 있어. 수능보다 더 어려운 게 니네 중간고사 맞죠? 풀 수 있게 해드릴게요. 기본기 하나씩 쌓아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르쳐 주는데도 한계라는 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서 크다란 덩어리로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해드릴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